거죠. 네. 그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 계엄에 대한 경고 사이렌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민들께 알려 주셨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4인방도 그렇지만 김용현 장관의 소위 이제 공관 모임으로 알려져 있던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암파, 그러니까 군 안에 충암파가 이 사건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충암파가 핵심이죠. 뭐 충암파가.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건의를 국방부 장관 김용현 충암고 출신이 한 거고 네. 한 걸로 지금 본인이 짜인했잖아요. 예. 그리고 결심은 이제 국무회의에서도 충암파인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결심하는 대통령 충암고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행 주체인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충암고고 네. 나머지 이제 그 사실 경호처장 시절에 그 비밀 해동을 한 예. 주방사령관과 그 특전사령관 이미 그때부터 자주 모여서 이러한 사항을 예. 염두에 두고 친위 세력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많이 그런 걸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경호처장 관저에 비밀 해동 3사령관이 한 거 했을 때 네.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우리를 공격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충암파 플러스 이제 친위 세력을 구축했다고 보여지죠. 예. 그 당시 참가했던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이 이번에 그대로 병력을 투입한 사령관들이거든요.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예. 그 707 부대가 움직였다. 이 707 부대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부대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707 부대는 사실은 특전사 중에서도 가장 정해야 된 부대입니다. 잘 훈련된 부대인데 예. 대테러 부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테러 같은 게 발생되면은 네. 바로 그 부대가 투입이 돼서 테러를 진압하고 예.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그런 훈련을 하고 훈련 수준이 아주 높은 부대거든요. 예. 그런 부대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 본회의장 침투해서 점령하고 하는 데는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부대인데 네. 아마 그 부대의 그 부대원들도 여기에 계엄에 대해서는 속으로 석연찮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전하는 형태들을 보면은 어슬렁거리고 네. 실제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예. 또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예.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그제 국회 국방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의원님 주로 어떤 쟁점들을 위주로 질의할 계획이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엄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네. 그리고 대통령이 왜 결심을 했고 예. 또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 것인지 예. 가장 키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왜 그 중앙선관위하고 국회만 이렇게 1단계로 한 것인지 네. 법을 위반해 가면서 국회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 일부를 또 체포하겠다는 체포조도 운용했다 하고 네. 그리고 계엄군 자체 실탄이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도 네.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은 왜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인 육군총장도 위법한데 거부를 못했는지 네.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2차 계엄 시도가 또 있겠는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국민의힘 심야 의총 과정에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좀 불안과 우려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점은 좀 2차 계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어떤 거든지 자행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실제 예.
제가 최초로 작년 8월 올 8월이죠. 계엄할 수 있다라고 네. 김용현 장관이 장관 지명됐을 때 문제 제기했을 때 황당하다. 괴담이다. 지금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엄이 가능하냐. 네. 그렇게 다 문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이죠. 지금 상황에서 계엄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 비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걸든지 할 수 있는 예. 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쟁의 버튼도 누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저는 들더라고요. 의원님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의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오늘 그 국회 김용현 장관 출석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못 나올 겁니다. 아마 어제 공공식으로 국방부 김용현 장관을 면직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8시 반에 신임 국방부 장관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최병혁 대장을 임명을 했네요. 예, 네, 최병혁. 이분은 어떤? 그래서 예. 아마 그것은 오늘 국방위에는 못 나오는 거죠. 면직이 됐으니까. 아. 원래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누구를 아마, 상대로 이 문제를 따져야 됩니까? 김용현 장관이 불출석하면? 네, 따져야죠. 사실은 가장 이 사건의 비상계엄의 키면은 김용현 그러니까요. 이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오늘 국방이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방에 가면 이게 또 커질 거 아닙니까? 예. 하살은 대통령한테 갈 걸로 보이고요. 예. 그냥 계엄 내란죄를 범한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밤사이에 정강석화 같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이 나는 잘못이 없다 계엄은 야당의 경고만 하려고 했던 거고 체포조 문제는 포고령 위반이었으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어제 그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참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거죠. 국정 운영이나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들이 애들 장난입니까? 경고성으로 네. 이런 걸 하게. 그리고 네. 또 이것을 야당 탓을 하고요. 지금 6시간 비상계엄 기간 동안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예. 국회의원들은 체포될까봐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고 국격이 떨어지고 세계의 비웃음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무슨 사과는 못하고 자진 사퇴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야당 탓하고 그다음에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처럼 하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 어린애한테 권총을 준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윤 대통령은 실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사퇴시키고 빨리 탄핵시키는 것만이 답이다. 그대로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